안녕하세요. 수납정리 행복설계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청소하기 어려워하시는 욕실과 주방의 어려운 공간 청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뜻깊은 시간 돼서 집안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레몬하고 소주를 이용해서 세정제를 만들 건데 굳이 물 청소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것만 뿌려서도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냉장고 청소뿐만 아니라 만들게 되면은 우리 밥 먹고 났을 때 식탁 닦을 때 아니면은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문 손잡이 아니면 변기 앉는 부분 이런 데 다 뿌리셔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여기 소주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소독 효과가 있고 레몬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C가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좀 깨끗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재료 보시면은 레몬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몬 3개에 소주. 일반 소주거든요. 근데 소주도 보면은 도수가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소주는 21도짜리예요. 도수가 조금 높을수록 살균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9도, 17도 이런 것도 많지만 담금용 소주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소주 있으면 약간 도수가 높은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를 썰어서 여기 밀폐 용기에 담고 소주를 부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그래서 얘를 썰고 여기 담아서 소주를 부어서 뚜껑을 덮고 그냥 실온에 두고 하루 이상 이틀 그 정도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숙성을 시킬 거예요. 숙성시킨 다음에 우리 집에 이거 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이런 거름망, 집에 거름망 있을 텐데 거름망에 걸러서 건더기 없이 깨끗한 액체만 이게 지금 스프레이 공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서 칙칙 뿌리고 마른 행주로 닦든지 그냥 향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르게 두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물기가 있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마른 행주로 닦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마르게 둘 거야 냄새가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뿌리고 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마르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표 부착을 해도 되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레몬은 먹을 게 아니라 청소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세척은 굳이 우리 먹을 때 세척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양 옆에는 잘라내주고 자, 얘네들 슬라이스를 할 거예요. 주신 다음에 소주 한 병은 다 넣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싱크대 위에 아니면 식탁 위에 두시고 하루 이상 이틀 정도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숙성을 시키시면 제가 완성된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얘네들 이렇게 뿌려서 행주로 닦든지 냉장고 안에 뿌려서 닦을 건데 냉장고 청소하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되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도 요즘 제주 레몬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을 주고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청귤. 이거는 제가 청귤로 만든 거거든요. 청귤이 레몬보다 비타민 C 함량이 10배 이상은 높아서 살균 작용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몬은 새알로 만들었지만 청귤로 한다고 하면은 청귤은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5개, 6개 정도 그 개수로 해서 똑같이 소주 한 병 붓고 얘도 하루 이상 숙성을 해서 거름망에 걸러내면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는데 향기를 맡아봐도 귤향기, 레몬으로 만들었을 때는 레몬 향기 이런 게 나와서 향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알코올이 날아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뿌려놔도 저절로 금방 마를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물기가 싫으면 닦아내라고 하셨는데 향기가 좋다, 그냥 말리고 싶다 하시면은 뿌리고 그냥 두셔도 저절로 마르고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청귤로도 만들어 보시고 뭐 레몬을 쉽게 구하실 수 있다고 하면 레몬으로 해서 이렇게 세정제를 만들어 볼게요. 냉동실 청소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코드는 뺐거든요. 이렇게 얼음, 성에 껴있는 애들 안에서 떨어질 수 있게 손으로 긁어주시고, 이게 지금 따뜻한 물을 받아놨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행주를 한번 빨아서 물기는 살짝 짜주시고, 건더기 이물질들 쓱 걷어내 줄 거예요. 네. 큰 덩어리 이거를 긁어내주고, 네, 다음에 수세미를 물을 좀 묻혀서, 여기 지금 늘어붙은 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기에서 나온 핏물이라든지, 네, 뭔가 이렇게 좀 흘러내린 애들이 굳어 있는데, 이 물로 불려준 개념으로 다 묻혀주고, 살짝 뿌르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수세미로 닦아서 닦아줄 거예요. 이 내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닦아주고, 행주를 빨아서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 틈새 같은 경우에는 안 쓰시는 칫솔? 네, 그런 걸로 닦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부 청소를 할게요.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도 골고루 얼룩이 약간 좀 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뿌려주셔도 되고요. 또 물기 제거해주고, 탈취를 위해서 이렇게 뿌리고 한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키 큰 애가 뒤로 가고 키 작은 애가 앞으로 오면 문을 열었을 때 다 어떤 물건이 어떤 식품이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키가 큰 반찬통, 앞에는 작은 통,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칸마다 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마무리로 요 세정제를 뿌려주시면 살균, 소독, 탈취가 가능하니까 냉장고 청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덩어리 고기 있었는데, 지금 이 가정에서는 김치찌개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찌개용 고기로 좀 썰어보고, 얘는 혹시 몰라서 이제 보쌈용으로 썰어봤거든요. 근데 이 양이 한 번 드시기에는 세 식구가 드시기에는 좀 많은 양인데, 네, 어머니께서 이 정도 양이면은 2번을 드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냉동실에 넣으면은 나중에 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다고 하면은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구분을 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은데, 얘를 2봉지로 나눌게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이 봉투에 담은 채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요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고기 색깔이 하얗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고기로 변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퍼팩, 이런 봉투는 한 번 사용하면 버리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이 지퍼팩은
나중에 물로 헹궈서 다시 한번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퍼백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네, 납작하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 상태로 냉동실에 두셨다가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얼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세워서, 냉동실에 세워서 보관을 할 거예요. 그럼 꺼내기도 쉽고 어떤 물건인지 찾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는 쌓는 방법이 아닌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봉투에 담아 놓으면 색깔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용기가 없으면 지퍼백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덩어리 고기를 3끼에 드실 수 있게 지금 2봉지 보쌈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 닭고기거든요. 네, 이거는 생닭인데 이게 지금 토막이 나져 있어서 닭볶음탕용으로, 네,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핏물이 좀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봉투를 다 바꿀게요. 네, 이렇게 보관을 할 거고요. 검은 봉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검은 봉투에 담아두면은 어느 봉투에 어떤 게 담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등어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명한 봉투에 담게 되면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나 뭐 어느 공간이든 어쨌든 이렇게 검은 봉투, 물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용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은 봉투도 다 버리고 이 비닐하고 지퍼백을 이용해서 수납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 같이 보이나요? 조기, 옥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가까이서 보시면 생선이 약간 말라있는 듯한 게 보일 거예요. 이 정도 상태면 이 생선은 못 먹는 거예요. 밀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고 닫고 하니까 얘도 공기랑 접촉이 되면서, 네, 여기가 마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선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처분하는 걸로 해볼게요. 따로 빼두고, 자, 다음 봉투 보면 고등어. 이건 낚시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 이거 낚시용인데 검은 봉투 있으면은 뭔지 모르니까, 네, 요거는 아버님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용 미끼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 봐요. 얘는 봉투만 바꿔주는 걸로 할게요. 얘는 어차피 식구들 입으로 들어갈 게 아니니까 굳이 아깝게 지퍼백은 사용하지 않고, 공기 노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봉투로만 이렇게 2개로 해서,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냉동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꼬리도 지금 말라 있고, 얼음은 성에가 차가지고, 네, 얼음이 다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먹을 수 없는 생선이거든요. 이런 것도 버리셔야 돼요.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래 있어도 먹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냉동실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생선이나 육류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적혀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색깔이라든지 말라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꺼내보면 얘는 딱 보기에도 마른 게 한눈에 보이죠? 얼음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요. 얘도 냉동실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애예요. 후원받은 돈가스인 것 같은데, 이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얘는 상했거든요.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얘도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것 자체도, 네, 잘못됐지만 너무 오래 있어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념이 또 돼 있고 그런 애들이라 빵도 상하면서, 네, 고기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라, 얘는 냄새도 맡아보시면, 냄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생선 색깔이라든지 말라 있는지, 육류도 색깔, 네, 그리고 냉동식품이지만 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밖에, 후원 받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예, 얘는 냉장고 안에서 상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요런 애들도 버려주고,
네, 얘도 후원을 받은 거긴 한데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얘는 네, 신선한 냄새는 나서 드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상 안에 네, 굉장히 많은 네, 식재료, 냉동식품들을 꺼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드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얘는 아버님께서 낚시하실 때 쓰시는 미끼용으로 쓰시는 거래요. 네. 자,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일단 쓰레기 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게 다 냉동실에서 나온 네, 못 먹게 된 음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관도 잘못됐지만 너무 많은 양을 보관하셨다가 아니면은 이 검은 봉투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안 보시다가 때를 놓친 것도 있고 잘 열리지도 않네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만두. 이것도 직접 만드신 만두 같은데 힘들게 만드셔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버리게 되고 네, 그 냉동실에서 지금 이만큼의 버리는 양이 나왔는데 보관되고 있는 양보다 훨씬 버려지는 게 많았어요. 네, 이거 지금 돈으로 사려고 해도 네, 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래서 정말 드실 것만 보관을 하시고 안 드실 거면 누가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받아오셔야 되는 거고 드실 만큼 또 소분 우리 가족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 네, 이런 것도 소분을 해서 뒀다고 하면 다 드실 수 있었을 텐데 아까운 게 너무 많죠? 갑오징어 같은데 네, 귀한 생선들도 많은데 못 먹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네요. 자, 이거를 냉동실에 넣을 건데 이대로 넣어두면 가족들은 이게 아버님 그 낚시하실 때 쓰시는 미끼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뭐 친척분들이 오셔서 조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냉동실을 열었다. 근데 이게 그런 건 줄 모르고 조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표 부착을 할 거예요. 이런 펜으로 그냥 쓰게 되면 나중에 여기 제품을 다 먹고 났을 때 이게 잘 안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네, 식품들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고 네, 아까 얘는 얼기 전까지는 일단은 눕혔다가 이게 얼었을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냉장실에서 파 이렇게 사오신 채로 처음에 사가지고 올 때 뭐 비닐에 씌워져 있든지 할 텐데 여기서 그냥 파 하나만 빼서 드시고 이 상태는 그대로 냉동실 서랍에서 썩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으로 팔아서 한 단을 사가지고 오시면 내가 이 한쪽을 먹더라도 나머지는 보관을 잘 해주셔야 또 싱싱하게 버리지 않고 드실 수가 있는데 이 파도 썰어서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 파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는 음식에 따라서 썰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계란말이 같은 걸 해먹는다고 할 때 송송 썰어야 되고 뭐 국 같은 거 끓일 때는 어슷썰기를 한다든지 국물을 낼 때는 듬성듬성 썰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기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국물 내기가 좋으니까 네, 이 정도로 잘라서 또 이렇게 담으시고 그냥 보통 뭐 국 끓이거나 뭐 제육볶음을 한다거나 이럴 때 썰 때는 네, 뭐 이렇게도 어슷썰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써는 게 저는 조리를 하다 보면 파들이 잘 풀려서 이렇게 썰어서 마늘하시고 좀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송송 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파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파도 일단 이 상태로 보관하셨다가 얘가 어느 정도 얼었을 때 여기 옆에다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 30분 그 정도면은 이것들은 어느 정도 금방 빨리 어니까 이렇게 해서 네, 얼 때까지만 잠시 여기다 담아뒀다가 얼고 나면 다른 곳에다가 둘게요. 다음 시간에는 뭔가 다른 걸 또 만들어서 실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보는 시간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